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신 분 계시면 잘 들리시나요? 지금 제가 라이브가 처음이어서. 네, 박규선님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그러면 바로 조금 초안픽 조금 짧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J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소통하면서 뭐 또 저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그거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J리그 경기가 지금 세 경기가 하고 있는데 뭐 사포로 경기까지 해가지고 좀 경기 보고 나서 뭐 보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면서 그런 시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면 바로 조금 빠르게 좀 J리그 초안픽을 좀 해놔야 그 다음에 J리그가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후반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이게 영상으로만 하다가 이 라이브를 하니까 약간 좀 떨리네요. 예, 그러면 제 경기력 관련해서만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축구 승무패 토토 34회차 J리그 8경기 그리고 분석 및 초안픽 공유고요. 일단 J리그가 지금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3경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순위 자체는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적 같은 경우에도 주중 경기가 있는 6개의 팀들만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 주중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경기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경기인 비셀고베 대 이제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비셀은 일단 우라와 레즈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요코마리도 산프이로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두 팀 다 주중 리그 경기가 있고 비셀고베는 제가 지금 방송하기 전에 봤을 때 가와사키한테 한 골을 먹혔다가 지금 또 동점이 됐습니다. 아마도 오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는 요코마리가 1무 4패로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니에스타가 출전하지 않았는데도 승리한 비셀고베의 결정력이 비셀고베이고 좀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던 요코마리의 경기인데 일단 요코마리가 지난 경기 좀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두 팀 봤을 때 일단 두 팀 다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있는데 일단 비셀고베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비셀고베가 정배를 받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셀고베가 정배를 받으면 오히려 역배를 받았을 때 조금 더 비셀고베 쪽에 손이 가는 그런 타입인데 일단 정배를 받아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요코마리가 뒷공간 노출이 좀 있어서 침투 플레이가 좋은 빗셀고베죠. 그래서 빗셀고베 상대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빗셀고베 역시 좀 수비적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모습이 있는데 요코마리도 이러한 침투 플레이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빗셀고베는 결정력만 조금 더 좋았으면 쉽게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는 경기가 많았을 텐데 결정력이 항상 아쉬운 모습이 있고 반면에 빗셀고베와 비교를 했을 때는 요코마리의 이런 주니오르 선수 그리고 주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둘 다 득점을 했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역습과 결정력이라면 비셀고베의 불안한 수비 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코마리가 좀 역배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약간 의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비셀고베가 이제 정배지만 저는 역배로 비셀고베의 단통 패 쪽으로 예측을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댓글로 뭐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어, 일단 3번 경기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포로 대 나고야의 경기인데요.
사포로는 지난 경기 휴식을 취했고요. 지지난 경기에서는 오이타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나고야는 가와사키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삿포로는 주중 경기가 있습니다. 나고야는 주중 경기가 없고요. 3승 2패로 일단 나고야는 2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고야가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 전적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삿포로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포로의 수비와 그리고 나고야의 공격력, 그리고 일정적으로도 유리한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나고야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 자체가 나고야가 정배를 받긴 했지만 2.4배당 정도로 높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상대 전적에서 사포로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나고야가 정배긴 하지만 높은 배당을 받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사포로는 조금 도깨비 팀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나고야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만, 나고야가 일단은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뒷공간이나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있고, 지난 경기 가와사키 상대로 좀 위험한 장면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사포로의 역습과 루카스의 이런 우측 측면에서의 공격을 봤을 때는 뭔가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J리그는 상성을 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봐서 상성적으로 사포로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변을 포함해서 사포로의 승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최종 픽에서는 일단 나고야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고 일정적으로도 우세하기 때문에 저는 단통으로 나고야를 갈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우라와 대 오이타의 경기고요. 우라는 비셀고백에 2대1로 패배를 했고, 오이타는 가시와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라 같은 경우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에 우라가 정배를 받았지만 상대 전적은 1승 1무 3패로 오이타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라와는 수비적인 모습에서 가장 불안한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중앙 공간에 있어서 좀 불안한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이타는 조금 중앙을 노리는 부분보다는 뒷공간이나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조금 더 좋은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이타의 수비에 있어서 좀 가장 불안한 점은 제공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라와는 제공권을 노리는 플레이보다는 역습으로 뒷공간이나 측면을 노리는 공격이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무승부에 좀 가까운 느낌이 좀 들지만 오이타가 일단은 연무를 하고 있다라는 점과 오이타의 이런 수비에 있어서 측면에 대한 불안함, 또 우라가 페널티킥이 좀 최근에 제가 경기들을 봤을 때 페널티킥이 굉장히 많았어서 또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이타가 패배할 흐름이 됐다라고 봐서 저는 우라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토천사님 반갑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가시화 대 가시마의 경기인데요. 일단 가시화는 오이타와 0대0으로 비겼고요. 가시마 인텔러스 같은 경우에는 간바오사카와 1대1로 비겼습니다. 가시화는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 주중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일정적으로는 일단은 가시화가 주중에 리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좀 우세하고요. 상대 전적으로는 1승 1무 3패로 가시마가 원정팀이 더 우세하지만 가시화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홈팀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가시마의 이런 불안한 크로스에 있어서의 이런 수비, 또 세트피스 수비 등을 본다면 가시와의 올룬가 선수의 제공권에 조금 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정적으로도 유리한 가시화고 공격적으로도 더 좋은 가시화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시화 쪽으로 경기력을 보고 있고요. 승과 무중에서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시마가 상대 전적에서 우세한 부분과 가시화의 수비가 지난 오이타와의 경기에서 측면 공간을 굉장히 좀 많이 내줬었고,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점도 있었고, 라인이 조금 높기 때문에 뒷공간 노출이 좀 많다라는 점에 있어서 가시마에는 이 에베나르도 선수가 뚝배기가 굉장히 좋죠. 제공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공권에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초안은 일단은 가시마의 단통 무승부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고민 중인 경기인데 이 가시마 경기 후반전을 보고 나서 최종 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가와사키 대 시미즈의 경기고요. 사실 이 경기는
분석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와사키가 일단 나고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고 시미즈는 요코FC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가와사키는 일단 주중 경기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미즈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미즈는 1승 2무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일단은 엄청 낮은 좀 배당을 받았고 4승 1무로 가와사키가 상대 전적도 좀 우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중 경기가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이 있긴 한데 가와사키가 나고야전에서 패배할 때도 경기력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 일단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연승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독식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를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시미즈가 원정에서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경기 분석 없이 가와사키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와사키는 제가 다시 부러질 때까지 승을 조금 가져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간바 오사카 대 도쿄의 경기인데요. 제가 혹시 너무 빠른가요? 빠르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엔틀러스와 1대1로 비겼었고 도쿄는 쇼난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간바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도쿄는 주중에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네, 가와사키 지금 1대1로 비기고 있는데 일단 저는 오버 쪽으로 조금 봤기 때문에 일단 적중을 할 것 같긴 한데 가와사키가 만약에 비셀고베와 무승부라도 한다면 저는 가와사키 일단은 무조건 다 단통 승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편이고요. 도쿄는 반대로 압박이나 뭐 측면, 역습이나 크로스 등 최근에 좀 좋아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밸런스 자체는 조금 나쁘진 않긴 하지만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조금 있고 역습 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장면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도쿄 사이드 쪽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다만 일정적으로 도쿄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팀에 속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그리고 J리그에 있어서는 조금 안정적인 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쿄가 지난 경기 3대0으로 대승을 하긴 했지만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넣었다는 점과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0대0으로 생무 또는 한 골 차로 간바 오사카가 도쿄의 결정력이라면 간바 오사카가 1대0으로 좀 승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안은 간바 오사카의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8번 경기인데요. 산프레체 대 센다이의 경기입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 요코마리에게 3대1로 패배를 했고요. 센다이는 세레소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산프이로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센다이는 1승 1무 3패로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가 생각보다 낮은 배당으로 정배를 굉장히 좀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2승 3패로 일단 상대 전적은 센다이가 좀 우세한 부분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J리그 경기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을 봤을 때 센다이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산프이로의 페레이라를 비롯한 공격력과 침투, 크로스 등 공격 전개는 조금 좋은 모습이 있는데 항상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팀이긴 하지만 센다이와 비교를 했을 때 경기력은 산프이로가 더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정도의 산프이로가 낮은 배당을 받을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가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은 아니지만 그런 팀을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센다이의 역습이 통할 것 같진 않아서 일단 산프이로 사이드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은 최근에 센다이의 흐름이 나쁘지 않고 산프이로의 결정력이 조금 너무 떨어지는 모습들이 많아서 이변의 가능성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조금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프이로는 제가 일단은 단통으로 가면 산프이로 승을 가면 좀 틀리고 투픽으로 산프이로를 조금 안전하게 가면 산프이로가 승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정배를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정 승이요?
원정승은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배트맨 그 구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제가 홈과 원정의 전적을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가지고, 일단 뭐 샌다이 같은 경우에 최근 5경기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승무패 분석이 끝나면 다음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초안픽 영상 참고하고 싶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코FC 대 세레스 오사카의 경기고요. 요코FC는 시미즈에게 3대2로 승리를 했고요. 세레소는 샌다이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코FC 같은 경우에 3승 2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8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일단 요코FC도 8경기째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은 일단 오사카가 당연히 정배를 받았고요. 상대 전적은 1승 2무 1패로 네, 상대 전적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반지님 반갑습니다. 네, 요코FC가 최근 연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가 좀 나는 상황에서 요코FC가 세레스 오사카 상대로 4연승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세레소의 이런 안정적인 수비를 본다면 요코FC의 떨어지는 결정력이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코FC의 수비가 네, 장경훈님 반갑습니다. 네, 요코FC의 수비가 최근에 예전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긴 했어도 아직까지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크로스 공격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뒷공간도 있기 때문에 세레소가 역습도 준수하고 또 세레소의 가장 강력한 점은 사카모토와 기요타케의 이런 측면에서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이변 없이 요코FC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고요. 요코FC가 연승 중이어서 가사키 지고 있어요. 네. 일단 저는 가와사키 좀 오버 쪽으로 봐서 일단은 적중을 하긴 했는데 비셀 고베가 지금 라인업을 못 봤는데 그 네, 달팽이님 반갑습니다. 네, 그 이니에스타 나왔나요? 비셀 고베에서? 요크 자, 일단은 이 경기 마지막 경기는 투표율을 좀 보고 나서 이변을 볼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변 없이 세레소 오사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처럼 제가 이렇게 픽을 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보시고 나서 조금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또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경기 보면서 제가 또 댓글 있으시면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경기를